여러분, 지금 당장 앱스토어에 수박게임이라고 검색하면 몇 개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귀찮으니까 제가 대신 세어봤어요. 약 80개 정도가 나옵니다. 어떤 게임 하나가 잘 되면 비슷한 구조의 디자인만 살짝 바꿔서 쏟아지잖아요. 근데 최근에 스팀 게임 사이트에서 또 수박게임이 화제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또 비슷한 거 아니야? 싶었는데 이건 뭔가 좀 달랐습니다. 머리가 깨져 있었거든요. 제가 요새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무료 게임만 즐겼었는데요. 이 머리 깨진 수박이 계속 이렇게 하찮은 표정으로 절 쳐다봐서 결국 3,400원을 결제했습니다. 전 궁금했어요. 너가 뭔데 그렇게 인기야? 너도 어차피 수박 게임의 아류 아냐? 짝퉁 아니냐고. 아니, 완전 다른데? 제발. 근데 진짜 이상했어요. 제가 전에 수박 게임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젠 좀 질려서 한두 판 정도만 하고 마는데 얘는 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것도 비슷한 설정인데 왜 기발하고 뭔가 창의적이라고 느껴졌지? 결국 이 하찮은 수박 머리를 한 30번 정도 깨고 나서 디테일을 찬찬히 뜯어봤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 수박이 버튼 때문에 굴러갑니다. 그리고 머리가 깨져요. 하찮은 디자인에 어울리게 얘가 바로 남 탓을 시전하면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즉 스토리를 추가한 퍼즐 게임을 만든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몰입할 동기를 주는 디테일을 심었다는 게 재밌었어요. 내가 얘 머리를 좀 붙여주고 싶잖아요. 게임을 더욱 하고 싶게 만드는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깨진 머리 안에 감정 블록들을 담게 됩니다. 마치 테트리스 같은 블록이 합쳐지면 작아지는 설정으로 원본 게임과 차별화를 두었죠. 떨어뜨리기 전에 미세한 회전도 가능해요. 동그라미가 아니라 직선과 직각으로 이루어진 모양이니까 그 부분에서 더 재미를 줬습니다. 사이사이에 끼우거나 균형을 맞춰 끼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전 동물로 탑을 쌓는 동물타워 배틀게임도 생각났어요. 그냥 바닥이 아니라 수박 안에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수박 자체를 돌리면서 블록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존 틀 안에서 새로운 설정들을 추가하니까 훨씬 더 다이나믹한 상황이 나왔어요. 조각 두 개를 합쳐 새로운 감정을 찾고 나면 수박의 표정이 변하는 디테일도 있었는데요. 블록이 합쳐질 때의 쾌감에 더해 수박 표정이 바뀌었네? 라고 인식하면 다른 감정도 찾아봐야지? 하고 무의식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런 감정의 시각화로 또 한 번 게임을 깨는 목표에 몰입을 더해주는 장치를 설정한 게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트 두 개가 합쳐지면 저는 바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머리가 거꾸로 내려오더라고요. 히든 엔딩이라고 해요. 수박이 마치 중절모를 쓴 것처럼 보여서 재밌었어요. 그냥 평범한 모양이었다면 이런 히든 엔딩은 없었겠죠? 어떤 기획이 먼저였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연출을 유도하고 설계했다는 점이 신선한 포인트였습니다. 게임 끝까지 유머와 몰입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게요. 사실 수박 게임도 2048의 게임 원리를 도입한 건데요. 우리는 같은 장르 안에서도 어떤 건 표절 같고 어떤 건 새롭다고 느낄까요? 디자인이 귀여워서? 스토리가 추가되어서? 같이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이 가진 작은 설정들의 조합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더 명확히 말해주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창의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창의성을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우린 보통 기획을 하기 전에 레퍼런스를 봅니다. 엄청난 기획이 아니더라도요. 전 새해 문자를 보낼 때도 가끔 검색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AI도 너무 잘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레퍼런스 왜 보시나요? 제가 대학 시절 한 교수님께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술 전공 수업날 유명한 예술가들을 칠판에 쫙 적으시고는 우리가 이들의 작품을 왜 공부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대부분 그들을 참고하려고요. 영감을 받기 위해서요. 등의 비슷비슷한 답변들을 쏟아냈죠.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안 나왔는지 계속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안 했던 걸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요. 전 그 당시 이 말을 듣고 머리가 진짜 띵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감을 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머리가 깨진 수박 게임이 새롭게 느껴졌던 이유는 기존 수박 게임의 영감을 받아 단순히 있던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안 했던 것을 찾아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만의 명확한 의도와 컨셉을 가지고 연결해 재창조한 게임이라는 거죠. 또 이 안 했던 것은 기존의 수박 게임이 안 했던 것이지 다른 곳에선 이미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창의성이란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과 조합의 기술이고 그건 우리 모두가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한때 모두 어린이였습니다. 즉 피카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로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예술가란 꼭 미술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으로 무언가 해보려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는 여기에 이 말을 덧붙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예술가 또는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창의성의 원동력은 무한한 호기심입니다. 어린이들은 아직 확고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아 제약이 없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자신만의 해석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나가죠. 피카소의 이 말은 단순히 어린이가 어른보다 창의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 창의적인 사람이라 말하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자라면서 수없이 평가받고 너무나도 많은 천재들의 에피소드를 본 탓일 거예요. 왠지 창의성을 떠올리면 이런 게 연상되니까요. 유레카. 번뜩이고 기발한 아이디어. 완전히 새로운 것. 내가 떠올린 생각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말할 용기가 나지 않고 누군가 평가할 게 두려워 더 말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창의성은 특별한 천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일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관찰하는 것, 그리고 내 경험에 기반해 나답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유독 좋아하고, 유독 잘하는 것, 유독 화가 나는 것, 유독 시간을 많이 쏟는 것 등 남들과 다른 나만의 스타일은 내 삶에 이미 깔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분석해본 뒤 여기에 나는 어떤 차이를 둘 수 있을까 고민해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레퍼런스를 보는 이유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비범한 천재들이 나오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최근에도 영화 승부를 보고 나서 바둑계에서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쌓으신 이창호 기사한테 빠져 그분에 대한 영상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위 천재적인 사람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서 문득 어릴 때와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청난 레전드 바둑천재 조훈현을 사사했던 이창호는 스승의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분석하고 약점을 찾아 자기 스타일을 찾아 나갔는데요. 15살의 나이로 그는 스승인 조훈현과의 대결에서 승리해 한국 최고의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그 후에 조훈현은 제자와의 대결에서 패한 것에 충격을 받고 슬럼프를 겪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도약해서 또 본인이 제자한테서 타이틀을 뺏어오기도 하죠. 겁이 없지. 이것이 승부니까. 전 어릴 땐 뭔가 멋져 보이는 결과에만 눈이 갔었거든요. 그냥 대단하다, 천재다, 나도 저런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유레카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몰입하고 연구하여 결국엔 나 자신과의 싸움을 묵묵히 해나간 과정에서 나온 승리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겹치는 게 없거든요. 같은 가정에서 자란 언니 동생도 너무 다르잖아요. 예전에 길거리 인터뷰를 하던 시절에 유퀴즈 프로그램을 보면 출연자들은 그냥 평소처럼 자기 이야기를 할 뿐인데 저는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하는 일도 다르고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다르고 그 사람에겐 너무 익숙한 얘기일지 몰라도 그 속엔 그 사람만의 특별함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겐 각자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걸 더 선명하게 인지하고 싶다면 내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의 색깔을 관찰해보세요. 그걸 정답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나는 어떤 결을 가지고 있는지 호기심 있게 고민한다면 결국 그것이 나만의 남다른 창의적인 삶을 써내려가는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가장 재밌게 보는 유튜브 채널이 뭔가요? 그 채널을 왜 좋아하는지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아무 얘기나 해주셔도 좋습니다. 댓글도 어찌 보면 창의적인 활동이잖아요? 적다 보면 은근히 나를 잘 알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남다른 댓글을 마구 뽐내주세요. 사실 달아주면 제가 기쁘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더 열심히 할게요.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스킬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